오늘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헷갈려하는 거듭제곱근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3의 4제곱의 실수인 4제곱근, 그리고 4제곱근 마이너스 3의 4제곱입니다.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81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4제곱근 81입니다. 그런데 4제곱근은 짝수제곱근이죠. 짝수제곱근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4제곱근 81도 답이 되겠네요. 3의 4제곱에 4분의 1제곱이 되겠고요. 이게 없어지니까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 두 번째도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81의 실수인 4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두 번째 질문 유형은 4제곱근 마이너스 3의 4제곱입니다. 그럼 4제곱근 안에다가 계산해서 81이라고 써줄 수 있고요. 81은 3의 4제곱이고 거듭제곱근은 이렇게 지수의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약분되면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81의 실수인 4제곱근은 두 개가 나오고요. 짝수제곱근이니까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제곱근 81의 값은 3 하나, 이렇게 하나의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81의 실수인 4제곱근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요 밑에 있는 4제곱근 8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0에서 2개라면 이건 그 중에서 하나를 물어본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값을 편의상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의 n제곱근, 실수인 n제곱근은요. 그 개수가 0개이거나 1개 또는 2개가 됩니다. n제곱근 네모의 경우는요. 개수가 딱 하나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값은 위에서 구한 실수인 n제곱근 0개, 1개, 2개 중에서 포함되는 1개가 되겠죠. 고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식을 마이너스 3의 4제곱에 4제곱근은 4분의 1제곱이구나.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약분해서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요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여러분이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면은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그리고 지수법칙 모두 다 밑이 0보다 클 때 성립하는 성질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이 0보다 작을 때는 이 지수법칙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 만났을 때, 즉 n제곱과 n제곱근이 만났을 때의 결과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는 내용 오늘의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집중! 우리 밑이 0보다 큰 경우와 밑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n제곱근은 이렇게 n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요. 밑이 0보다 큰 경우는 약분이 되어서 a가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a라고 자연스럽게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밑 a가 음수인 경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음수인 경우예요.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는 n제곱에 해당하는 n이 홀수일 때랑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이 홀수인 경우부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에 5제곱, 홀수 5를 가지고 와서 5제곱 그리고 5제곱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네요. 그때 배운 바에 의하면 이 값은 5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의 5제곱이 되는 실수다 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또 배운 걸 떠올려 보면 5제곱근이니까 홀수제곱근이죠. 결국 한 개 존재한다 라고도 배웠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의 5제곱이 나오는 5번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실수는 마이너스 3도 있잖아요. 얘도 둘 다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좌변 우변이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밑이 0보다 큰 경우와 그리고 밑이 0보다 작고 거듭제곱근 n이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n제곱과 n제곱근이 만나서 없어지게 되고 a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밑이 0보다 작고 거듭제곱근에서 n이 짝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3의 4제곱에 4제곱근이 붙어있네요. 자, 이 4제곱근은 4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의 4제곱, 즉 81이 되는 실수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다시 떠올려 볼까요? 4번 곱해서 즉 4제곱근이 되겠네요. 4제곱근은 짝수제곱근이니까 2개가 존재하죠. 81이 0보다 크니까요. 4번 곱해서 81이 되는 실수로는 생각해보면 3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존재하겠죠. 선생님 지금 후보를 3개 써놨지만 이 값들이 모두 다 같다면 3이랑 마이너스 3이 같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3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a가 음수이고 밑이 음수이고 n이 짝수일 때는 그 값이 이렇게 없어져서 a인 것이 아니라 양수로 만들어서 나와야 된다. 양수값 a는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도록 꺼내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은 위에 주어진 식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4제곱근 마이너스 3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제곱과 n제곱근이 만났을 때 없어져서 a 이렇게 나오는구나.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a가 음수인 경우, a가 음수이면서 n이 짝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a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수가 되도록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짝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양수,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초록색이랑 파란색 종이 먼저 볼게요. 밑이 0보다 작은 경우에 4제곱근, 짝수제곱근과 5제곱근, 홀수제곱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일단 짝수제곱근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거 옳지 않네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답은 바로 3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틀렸어요. 이 초록색 종이는 틀렸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파란색 종이 볼게요. 홀수 제곱근은 결과가 상관이 없다고 했죠. 없어져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이는 맞는 종이가 되겠네요. 조금 전에 정리했던 내용을 떠올려서 해볼 수 있겠죠. 이번엔 노란색 종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4는 3번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값이죠. 자, 3번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실수는 세제곱근이니까 한 개가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4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값도 세제곱을 해주면, 즉 3번 곱해주면은 마이너스는 3번 곱하면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인 세제곱근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양쪽이 같다라는 게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좀 됐나요? 우리 부호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4개의 거듭 제곱근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줄은 홀수 제곱근으로 세제곱근, 두 번째 줄은 4제곱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세제곱근의 경우에는 근호 안에 있는 값에 의해 부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음수의 값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값은 양수가 되겠죠. n제곱근에서 n이 홀수일 때는 이 안에 있는 값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4번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n이 짝수일 때는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만 가능하고 결과도 양수값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4번 곱해서 4가 되는 음수값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를 표현해야 되겠죠. 이제 남은 두 종이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밑이 0보다 작은 음수의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지수를 곱해주는 지수법칙을 쓸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종이에서는 여기서부터 틀린 풀이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럼 밑이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서 지수법칙을 썼으니까 이 오른쪽이 옳은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틀린 종이는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초록색 종이랑 이 분홍색 종이가 틀린 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헷갈리는 개념들을 잘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제곱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엔 드디어 로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